네, 1시 42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큰 별이라 불리는 백기환 선생이 작고한 가운데 또 이분의 생전 행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빈소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뉴스소다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었던 백기환 소장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시사회 진행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놀랬어요. 연락 보고 듣고. 예. 백기환 선생이 거구잖아요. 예, 예. 목소리도 아주 우렁차신 분이고요. 예. 연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거의 이렇게 바싹 마른 그러니까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80년대, 90년대 대학 시절을 보냈던 분들은 백기환 선생 모습을 도포자랑 막 휘날리면서 머리 이렇게 부스스하게 하고 다니시면서 연설하셨던 모습으로 기억하시지 KBS 않을까 싶어요.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뭐 집회도 많이 해주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셨고. 우리 사회의 갈등의 현장, 그리고 약자들이 특히 사회에 뭔가 호소하려고 할 때 그 맨 앞에 선두에 서셨던 분이니까요. 네. 그런 분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백 선생은 한마디로 사실은 좀 규정하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전 뭐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위키백과를 한번 오늘 찾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문학가 겸 소설가이고 시민사회운동가, 통일운동가로 정치인이자 작가. 네. 직업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기사에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독재 정권과 싸운 투사이자 한국 민족, 민주운동의 큰 어른이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단어로 규정하자면 이 시대의 마지막 혁명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을 다할 때까지 중대재해기업 처분법 개정을 요구한 힘없는 자의 편에 늘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예. 선생께서 그 민주운동에 투신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1933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 이녀 중에 넷째였는데요. 해방한 뒤에 1946년에 어머니와 큰형, 누나를 북한에 두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을 내려왔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이 되면서 졸제 이산가족 신세가 됐는데요. 이 갈라진 집안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통일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조부 백태주 선생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제시대 독립군의 군자금을 지원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다가 옥살을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예, 할아버지가요. 1948년 서울에 와 있을 때였는데요. 백 선생의 아버지가 어딜 좀 가자. 네. 그러면서 손을 잡아 끌었다 그래요. 그때 백 선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이산가족이 됐고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나 따라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갔대요. 예. 따라가니까 백범 김구 선생 집이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일제 감옥에서 탈옥한 뒤에 네. 백 선생 조부 집에 숨어 지냈던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 조부는 그때 한 보름 정도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를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구워드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데요. 예. 그 일화를 김구 선생이 기억하고 아주 총명한 그 눈빛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백기환 선생한테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답설 야중거, 이 서산대사의 유명한 선시고 김구 선생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 이 시의 시를 휘호로 써줬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뭐 중학교 학비도 내가 대주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백 선생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였습니다. 독학을 했는데 네. 이 천재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다고 하고요. 시와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줄줄이 읽었다고 하고 해외 유학 장려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첫 수혜자로 해외 유학을 가라 이렇게 권유를 받기도 했는데 유학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못 갔는데요. 그 안 간 이유가 조국을 두고 혼자 유학을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1952년 무렵부터 문맹 퇴치를 위해서 야학 운동에 또 뛰어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수차례 투옥당했고 또 모진 고문도 있었고 그 시 진술거부라는 시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 많이 담겨 있어요.
이게 몇 번을 투옥을 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세기도 좀 어려운데요. 예. 1960년 4.19 혁명에 동참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독재 민주화 투쟁,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4년에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면서 함석헌 선생,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 등과 함께 반일 투쟁에 나섰다가 투옥이 됐고요. 66년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반대하면서 반독재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74년에는 유신 철폐를 외치면서 유신 헌법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를 받고 장준하 선생과 함께 구속이 됐어요. 네. 이후 장준하 선생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하고요. 1979년에는 그 유명한 YWC의 위장 결혼 사건을 주도했다가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는데 집회를 막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그쵸. 하면서 이제 하는 것처럼 해서 집회를 연 거 아니겠어요? 당시 신군부가 이 간선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는 이런 걸 시도했는데 직선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집회를 열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결혼식을 연다고 해서 집회를 열었다가 이제 붙잡혀 간 겁니다. 네. 이때 10시간 모진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기도 했는데요. 당시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다리가 꺾여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두 팔로 기어서 화장실을 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때 고문 후유증은 평생을 가면서 백 선생을 괴롭히기도 했고요. 1985년도 가택연금을 당한 후에는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창립하기도 했고요. 노동자 투쟁을 또 지원했고 이듬해 권인숙 부천 선거문 진상 폭로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또 한 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형집행정지에서 정지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예. 백규환 선생 하면은 아무래도 니무리안 행진곡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예. 1979년 이제 그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났을 때, 네. 그때 맷비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 아래 시옷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예. 이때 이 시를 지었어요. 이 맷비날이라고 하는 말은 비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빈다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을 모아서 빈다. 네. 근데 맷이 우리 강산이거든요. 네. 우리 강산을 위한 기원 이런 의미의 시입니다. 네. 이 이물량진곡 말씀하셨으니까 가사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예. 굉장히 긴 시인데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아가져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난다. 네. 버시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 때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거의 비슷하죠. 원시고요 이게. 네, 이게 예. 원시고요. 황석영 작가가 시를 개사를 했고요. 이 시의 일부분을 따와서 광주 지역 문화운동가인 김정률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네. 1982년도에 영원 결혼식 때 그때 처음으로 불렸고요. 이후에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이 됐는데 이 대학 다니실 때 대학가에 불법 테이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예. 당시에 민중가요 모음집 이런 거 많이 있었죠. 테이프.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대학생들이 열심히 복사를 해가지고 그 테이프 안에 많은 민중가요를 넣었을 때 아마 제 으뜸으로 많이 들어갔던 게 이물위한 행진곡이었을 거예요. 네.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처럼 됐는데 이 정작 5.18 기념식에서는 재창이 안 됐었잖아요. 네.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차인 2009년에 국가보훈처에서 북한 영화에 등장한 노래다.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재창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만. 예.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가 양곤 시내에서도 지금 맞아요. 이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소리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선생님이 또 우리말 사랑이 엄청나세요. 박 선생이 쓰신 칼럼 읽으면요. 예. 솔직히 저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 우리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요. 네. 그 정도로 우리말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었는데요. 아까 작가라는 표현 제가 썼잖아요. 혹시 달동네라는 말 알죠? 예. 그거 처음 만드신 백현 분이고요. 선생께서 만드시는 거고. 예, 예. 새내기, 목고지. 동아리. 예. 이거 다 백 선생이 만드시는 말이고요. 장상권매 이야기 백 선생이 그렸는데요. 황석영 작가가 쓴 장길산 그 서두를 장식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젊은 날 이제 때는 왔다 백두산 천지 아 나에게도
뭐 이런 시집을 썼고요. 산문집도 뭐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등등해서 굉장히 많고 뭐 따끔한 한몫은 버선발 이야기 등 수많은 뭐 저서와 칼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백 선생을. 뭐 김지아 시인, 미술사학자 유용준 씨, 소리꾼 임진택, 뭐 가수 김민기 씨,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교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하면은 진짜 현장에 가면 항상 계셨거든요. 맨 앞에 네. 도포자락, 검은색 도포자락, 흰색 도포자락 떠올랐었는데 지금 뭐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정치권에 많은 추모 물결 지금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추모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진영 간의 갈등도 좀 심해지기도 했고 이렇게 큰 어른이라고 할 만한 분이 이젠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사실 드는데요.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 차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빈소를 차려서 술 한잔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한 뒤에 절을 했다고 하고요. 유족을 위로하면서 과거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네. 세상 모든 일은 후배들한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 치열했던 삶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등한 세상 또한 고인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애도를 표하기도 했고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 백 선생은 각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87년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네네. 백현 선생이 8번. 혹시 그 포스터 기억나세요? 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포스터가. 그 머리 스타일. 예. 바람 맞은 머리처럼 하고 그때 한복 입으신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만 해도 김영삼, 김대중 서로가 단일화 이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았는데 단일화에 실패했죠. 단일화 요구하면서 후보 사퇴까지 했는데 그게 사실 민중후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뿌려진 씨앗이 지금 정의당으로까지 계승이 됐거든요. 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선생께서 못다 이룬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변 선생 어떤 정신을 기억해야 할지 참 3253님께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일딱이 잘 들었습니다. 삼가 백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발인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2월 19일. 노제하고 마성 모란공원에 영면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레프트 뒤로